쉬는 시간에 질문 받았던 거 먼저 처리해드리고 제가 세상 질문 아니고 질문통 질문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대표님께서 질문 주셨던 게 하나 있거든요. 매핑을 했는데 자꾸 2배가 들어간다.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폰매치 대표님의 주문건을 보면은 매핑을 잘못하셨어요. 네, 블랙인데 블루로 됐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 우선은 매핑을 수정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신규 주문 여기 보이시죠? 이 파란색 버튼을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시면 이 주문 상품 정보라는 부분이 나와요. 여기서 이 상품명은 틀린 게 없죠. 근데 여기가 틀렸죠. 왜? 수집 옵션명이 쇼핑몰 옵션명, 주문권은 블랙인데 블루로 돼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검색 버튼을 한번 누르세요. 차라리 검색을 누른 다음에 이 상품 블루랑 블랙 있죠. 이 중에서 블랙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블루를, 이 주문권 뭐였죠? 블랙이었죠. 블랙을 선택을 해서 수정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수정 버튼을 눌러주시면 다시 한번 검색을 눌러볼게요. 블랙에 블랙. 이 다음에 주문 처리를 하셔야 돼요. 질문 2번째가 중복 상품을 찾는 방법. 근데 상품 등록할 때 아까 대표님 거 봤는데 2개가 등록되어 있잖아요. 저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A18번 쇼핑몰 상품 등록에서 여기서 검색 버튼 어떤 거 누르세요? 오른쪽 거. 대표님은? 오른쪽? 그쵸? 그러면 안 돼요. 왼쪽 걸 눌렀을 때 중복 상품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수가. 네, 왼쪽 걸 누르셔야 됩니다. 그래야 중복이 안 되고, 상품을 삭제하는 방법은 제가 지난 시간에 왼쪽 것만 눌러야 되고 오른쪽 건 누르면 안 돼요. 오른쪽 것만 누르셔야 돼요. 네, 미등록 거. 처음엔. 네, 처음에는. 그리고 대표님 어떤 영상 보시냐면 스터디 동영상 부분에서 그때 질문이 이거 지난 시간에 어떤 거 상품 등록 관련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교환 부분에 보시면 상품 쇼핑몰 상품 등록 이 부분 보세요. 교환해서 이거 다시 보시고요. 그리고 상품 삭제하는 거 있잖아요. 삭제하는 거는 샤플링 활용엔 팁에서 마켓에 등록된 상품 깔끔하게 지우는 방법, 이걸 보시고 지워보세요. 대표님. 둘 중에 하나는 남기고 하나는 지워서요? 네,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게, 오늘은 설명을 제가 드릴 수 있는 것만 드리고 나머지는 동영상, 그리고 더 중요한 거 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중복 상품 찾는 법. 얘 중복 상품 찾는 거는 그 아까 상품 등록에 비밀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떨 때가 뭐냐면 A라는 공급사가 있고 B라는 공급사가 있어요. 근데 둘 다 같은 상품을 팔아요. 하나는 똑같이 상품명도 똑같아요. 움직이는 토끼 귀 모자 똑같이 팔고요. 그리고 B 공급사도 똑같이 움직이는 토끼귀 모자 이렇게 팔아요. 그러면 이럴 때는 중복을 걸러내기가 힘들어요, 대표님. 그래서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대표님께서 상품 등록할 때 오른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시면은 절대 중복 등록이 발생할 이유가 없어요. 여기서 이걸 왜? 여기는 쇼핑몰에 미등록된 것만 검색을 하니까. 저도 어떻게 상품 등록을 하냐면 11번과 아이디까지 선택해서 이 아이디에 등록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검색을 해요. 아이디가 20개가 되는데.
일일이 하나씩 찾아서. 예. 귀찮은 것 같죠? 이렇게 걸어놓고 전 다른 일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중복되어서 올라가 있는 거를 찾으려면 아, 그거는 못 찾아요. 네. 죄송합니다. 아,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어디서 하시냐면은 A에서 21번 쇼핑몰 상품 수정. 네, 여기서 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쇼핑몰별 상품 등록에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여기서 찾으시면 돼요. 네, 중복 검색 하셔야 되세요. SCM 바로 가기 안 된다고 하셨죠? 예. SCM 바로 가기가 뭐냐면 되게 말이 어렵잖아요. 쇼핑몰 관리자 페이지 바로 가기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이 기능을 쓰시려면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쓰셔야 되세요. 인터넷 익스플로러만 가능합니다. F 기초관리에서 7번 쇼핑몰 바로가기 있죠. 쇼핑몰 바로가기 설치를 프로그램을 하나 해주세요.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사이트 관리자 페이지에 바로 접속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그리고 네 번째, 품절된 상품 동기화는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샤플링 기본 정보, 그리고 1주차 과제, 시즌 상품 키워드 선정, 도매매 상품 소싱, 쇼핑몰 상품 등록, 2주차 과제, 그리고 오늘 어떤 걸 할 거냐면은 이제 두 가지 합니다. 주문 처리와 주문 동기화, 상품 동기화. 이 두 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주문 처리에 관련된 프로세스를 보면은 주문 수집과 샤플링 활용한 도매매 주문 연동을 할 거거든요. 도매매와 샤플링을 편리하게 쓰는 거. 엑셀로 주문을 안 넣습니다. 저희는. 샤플링을 통해서 할 거고요. 주문 수집, 이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가 1번 주문 자동 수집 부분에서 아이디를 선택을 하세요. 아이디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주문 수집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이렇게 주문 수집 버튼을 클릭을 하면 지금처럼 와우, 해외 구매된 거 3건 받았네요. 그저께 올린 건데 네, 이제 봄이죠. 네. 저 뭐 계정 다 여니까 맨날 이렇게 주문 수집이 돼요. 이걸로 끝이냐 이런 게 아니라 대표님 여기 보시면은 옥션이라고 써져 있죠. 그리고 뒤에가 대표님의 아이디인데 이 위에 있는 게 아래에 있는 주문건이에요. 예,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 주문건의 위에 있는 게 주문건이에요. 보시면 그래서 남자 빅사이즈 봄 가을 시크 라운드넥 루즈핏 티셔츠가 주문을 받고 있는 걸 지금 실시간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럼 이렇게 주문 수집을 하면은 대표님들께서 일일이 쇼핑몰에 들어가지 않으셔도 주문 수집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어떤 걸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주문 수집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처럼 이 기능도 있습니다. 클레임 수집과 문의 수집, 이 두 가지도 동시에 진행을 하는 거예요. 주문 수집할 때마다 클레임 수집 한번 누르고 문의 수집 한번 누르고. 그러니까 두려울 수도 있거든요. 아, 클레임이 들어오면 어떡하지? 나 못 받다고 할까? 그게 아니라 고객이 클레임을 처리를 하면 대표님이 못 받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똑같잖아요. 토끼가 이렇게 안 보려고 땅에 이렇게 하는 거랑 아, 저 못 받는데요? 이게 안 통해요. 클레임 수집 누르면 지금처럼 클레임이 이렇게 쭉 올라와요. 근데 조마조마해요. 주문 수집은 설렌데 클레임 수집은 이 클레임이 있으면 안 되는데 막 그러죠. 근데 없죠. 없으면 해피엔딩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문의 수집 버튼을 눌러서 각 쇼핑몰에 있는 문의를 지금처럼 수집을 해옵니다. 근데 문의가 0이네요. 저는. 그러니까 고객님이 문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주문권만 있으면 좋지만 꼭 세 가지를 다 수집을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A의 1번 메뉴, 여기서는 더 어렵진 않을 거예요, 대표님. A의 1번에서는 주문 자동 수집, 쇼핑몰에 있는 주문을 수집을 해오는 단계예요. 그리고 B의 주문에서 5번째, 이제 신규 주문 매핑을 거쳐서 어떤 걸 할 거냐면은 B 주문에서 7번에서 주문 처리죠. 7번이. 예, 주문 처리 메뉴로 갈 겁니다. 그래서 B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요.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는데 B에서 5번째 신규 주문 매핑 처리라는데 맞습니다. 다행히 주문건이 있어서 대표님들께 설명을 드리기가 참 원활한데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를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카페 내에 있는 자료를 활용을 할게요. 카페 스터디 그룹 교환해서 이제 주문 처리, 예, CS 처리, 이 게시글을 확인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걸로 봐야 되겠네요. 네, 이 게시글을 활용을 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이 게시글이 상당히 중요한 게시글입니다, 대표님. 네,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설명드릴 내용을 그대로 할 거거든요. 똑같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래서 그대로 할 거니까 대표님도 잘 보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처럼 사분할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분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왜 하는 거가 제일 중요해요. 얘 왜 할까요? 신규 주문 매핑을 연동, 어디와 연동하기 위해서? 쇼핑몰 도매매하고 쇼핑몰 아니에요. 도매매하고 다른 곳이에요. 샤플링, 네, 샤플링 구매처, 네,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하는 이유가 대표님 주문을 넣어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세 가지가 나오죠. 연동 상품 기준으로 상품을 찾을 거냐, 상품명으로 찾을 거냐, 자사 코드로 찾을 거냐, 이렇게 나오는데 아마 영상을 보신 대표님은 아시겠지만 예, 자사 코드죠. 1순위가. 그 다음이 연동 상품, 그 다음이 상품명,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제일 실수 많이 하는 게 여길 선택을 안 해요. 그래서 딱 눌러보면 고장났대요. 안 나와. 안 나오는데요? 그 자사 코드 기준으로 찾겠습니다 하면은 상품이 뜨죠. 여기. 표정 안 좋으셔서 다시 할게요. 자사 코드가 뭐냐면 샤플링 안에 있는 자사 상품 코드, 즉 도매매 상품 코드예요. 그 상품 코드를 내 샤플링에서 검색을 해서 찾겠다, 상품을. 그러면 여기서 뭘 해줄 거냐면은 이 상품명이 있죠. 근데 이 상품명 위에 보면은 상품이에요. 이게 내가 주문받은 상품과 이 상품을 연결해 줄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클릭하면은 연결이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걸 연결해 줘야 될까요? 이 상품에 해당하는 옵션. 그럼 주문 내역 보면은 2X라지의 흰색이라고 써 있거든요. 2X라지의 흰색 써 있죠. 그러면 2X라지의 흰색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옵션이 많을 때는 옵션명을 검색을 해서 2X라지의 흰색, 네, 여길 추가하시면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샤플링이. 네가 주문받은 상품이랑 샤플링에서 자사상품 코드로 검색을 했을 때 연결시킨 상품명과 옵션명이 이게 맞나요? 마지막으로 물어요. 보면은 2X라지의 흰색이죠.
2X라지의 흰색. 네, 맞습니다. 근데 대표님께서 실수하신 게 블루인데 블랙, 블랙인데 블루. 그럼 여기 실수하면 주문도 잘못 들어가나요? 네, 잘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를 물론 자동으로 될 수도 있는데 샤플링에서는 돈과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결제가. 그래서 대표님들께 직접 하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흘러가죠, 여기가. 이렇게. 네, 시계 방향. 두 번째로 실수 많이 하는 게 어떤 거냐면, 거기서요. 네네. 옵션이 없으면 바로 네. 1번 체크하고 네. 2번 체크하고 바로 그냥 네. 그 4번으로 가는 건가요? 네. 3번 안 가고. 예. 옵션이 없을 경우. 옵션이 없을 경우에 여기 누르면 단품이라는 게 나와요. 단품을 누르시면 돼요. 아, 그 단품까지 예. 나와요? 단품이라고 써 있어요. 예. 제가 제 기억 속에는 그냥 네. 1번, 2번 누르니까 그냥 바로 4번이 나와가지고 예. 가무였거든요. 아, 네.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번 확인해. 네. 이렇게 가면 좀 따로 나오고. 예. 되셨죠? 두 번째 질문 많이 주시는 게 이거죠. 저 10개 받았는데 여기 10개로 고칠게요. 이거 제발 하지 마세요, 대표님. 이거는 상품 수량이 아니라 매핑 수량인 거잖아요. 매핑 수량인 거예요. 상품 수량이 아니에요. 주문 수량이. 이거는 절대 건드는 거 아니에요, 대표님. 이거 막 저 캡처 받은 120 몇 개인가 막 대표님이 막 발주를 많이 하고 싶어도 하나 주문 받았으면 하나만 하시는 거예요. 막 100개씩 주문하시고 싶으면 100개 쓰고 그게 아니라 여긴 건드는 게 아니에요. 매핑 수량인 것 뿐이거든요. 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건드시면 안 되세요. 네. 아시겠죠? 얘는 건드는 거 아니에요. 이거 X. 그 다음에 됐으면 얘를 체크하고 여기 보시면 주문 매핑 완료, 신규 주문 확정 이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주문 한 건이 사라지죠. 사라지는 게 아니라 매핑이 끝난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대표님들은 궁금하신 게 그거죠. 아, 저 막 100건, 200건 들어왔는데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일단 주문을 받고 고민을 하시는 거. 네. 근데 이게 만약에 이 상품이 옥션에서 똑같이 들어와요. 그때는 안 해도 돼요. 근데 11번가에서 또 들어왔다. 근데 처음 들어왔다. 11번가에서. 그때는 이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그거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방금 이 상품, 이 고객님 색상별로 주문했죠. 네, 블랙이요. 화이트였죠. 화이트, 노란색, 블랙 이렇게 주문을 하셨잖아요. 이게 노란색이니까 얘도 똑같이 또 지금과 같이 매핑을 해주셔야 돼요. 클릭하고 상품 상세 찾아서 XX라지의 노란색. 네, 이렇게 하고 체크. 가정을 하나 해보면 매핑된 거를 복사할게요. 이 상품을 또 주문을 받았어요. 지금처럼. 조건은 어떤 거냐면 옥션에서 또 받았고요. 고객도 똑같이 노란색을 또 주문했어요. 네, 똑같은 상품. 근데 또 받을 때는 상품 연결이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처럼 매핑을 안 해주셔도 되세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냐면 전체 선택해서 처음에 주문 받았으면은 주문 매핑 완료 및 신규 주문 확정을 그냥 눌러주시면 내가 예전에 주문 받았던 거 매핑이 됐으면 지금처럼 사라지고 매핑이 안 되어 있으면 다시 매핑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규칙이 그거예요. 이제 B에서 7번 주문 처리에 가서 이제 지금처럼 내가 도매매 일단은 끝까지 간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 수정해야 될 부분. 혹시라도 매핑을 잘못했다 내가 그럴 경우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를 막 토끼굴 숨는 거랑 똑같아요. 이걸 지워버려요. 갑자기 주문을 지워요. 원 주문을 삭제
다시 주문 수집해야지. 근데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이미 이전에 이 블랙을 블루로 연결을 한 게 남아있어요, 자료가. 그러면 100번, 20번, 10,000번을 주문 수집을 하셔도 이쪽으로 매핑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B 주문에서 4번의 주문 매핑 관리라고 있죠. 여기서 이전에 내가 잘못했던 매핑을 삭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수집할 때는 새롭게 시계 방향으로 똑같이 매핑을 해주시면 끝나요. 그래서 주문 매핑 관리에서 지금처럼 오늘 매핑한 게 이거예요, 대표님. 근데 제가 매핑을 블랙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모르고 블루로 했어요. 그럼 이 건을 X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매핑하세요. 네, 4번. 이번엔 주문 매핑 실수하신 대표님들 많이 계셔서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매핑을 다시 해주시면 되세요. 이게 어디냐면은 B 주문의 4번입니다. 예, 주문 매핑 관리에서 매핑 잘못하셨으면 삭제하고 다시 매핑 하시면 되세요. 근데 꼭 삭제를 하셔야 돼요. 삭제를 하셔야 그 다음 매핑 때 실수를 안 해요. 그럼 대표님 지금 하셔야 될 일이 여기 들어가서 이전에 잘못했던 걸 삭제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11번 주문 처리. 여기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주문을 하나를 가짜로 만들고 진행을 해보면 이 B의 7번 주문 처리 부분에서 이제 도매매로 주문을 넘길 거예요. 발주를 해야 되니까. 만약에 셔플링에 이 기능이 없다라고 하면은 대표님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도매매에 들어간 다음에 해당 주문을 검색을 합니다. 검색을 해서 예를 들면 이런 상품이 있다. 이 상품이 있으면 이 상품 구매하기 버튼 누르고 고객 정보를 입력을 하겠죠. 근데 저희가 샤플링을 쓰는 이유가 효율을 발휘하기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필터 값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 잘못 주문이 안 되겠죠. 그 매핑은 이제 끝났으니까 발주를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하냐면 도매매라고 필터를 잡고 그 다음에 생성일이 오늘 그리고 신규 주문 보겠다 그러면 신규 주문 한 건만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 주문건이 이렇게 발송 처리 어떤 건 발송 대기 섞여 있으면은 주문을 할 때 좀 복잡해요, 대표님들이.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해주시고요. 아이디 선택을 해줄 거예요. 대표님 1주차인가 2주차 때 어떤 거 하셨죠? 도매매 API? 예, API 연동 왜 하셨어요? 예, 누구랑? 쇼핑몰? 샤플링. 예, 샤플링이랑 도매매랑. 네, 그럼 도매매 연동해서 대표님들이 어떤 거 하실 수 있으셨죠? 상품 가져오게 하실 수 있었죠? 네, 도매매를 열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주문단에는 뭐 하냐면은 주문 발주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아이디가 뜨죠. 도매매로 주문 전송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 필터 값이 복잡하니까 제가 캡처를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B의 7번 메뉴고요. 날짜는 오늘 날짜, 예, 그리고 주문은 신규 주문, 그리고 제휴업체는 예, 도매매, 아이디 선택, 그 다음에 클릭. 이때 주문건 선택을 해주시고, 그쵸? 이렇게 해주시면 되세요. 순서 잡아드리면 1번, 2번, 그 다음에 3번, 그리고 4번, 그 다음에 주문건 선택하고 마지막으로 5번 하면 끝나죠. 그럼 이제 도매매로 주문이 돼요. 대신에 도매매에 돈을 충전해 놓으셔야죠. 예, 이머니. 예, 선결제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주문이 됩니다. 여기까지 궁금하신 점.
얘는 계속 끊어서 갈게요. 이렇게. 없으시죠? 왜? 이번 주에 대표님들이 했으니까. 이거 그냥 설명드렸으면 막 무슨 얘기하나 이렇게 하실 텐데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하는 게.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주문 운송장 수집도 하셨나요? 여기서? 네. 이제 대표님이 보통 업무 시간을 이렇게 정리해서 보여드리면 아침에 일어납니다. 대표님들은 부지런해서 6시에 수영을 가세요. 수영을 갔다가 6시에 조식을 먹죠. 조식. 그 다음에 8시에 신문 읽기. 그리고 9시부터 업무를 하죠. 주문 수집을 먼저 하세요. 그 다음에 10시쯤에 상품 등록을 하세요. 그 다음에 쭉쭉쭉 내려와서 그러면 운송장 수집은 언제 하나요? 예, 오후 3시쯤에 하세요. 이때부터 계속 운송장 수집을 하면서 발송 처리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도매매 송장 수집 버튼을 누르면 어디 나오냐면은 이 신규 주문이 일단은 발주를 하면 신규 주문이 발송 준비로 바뀝니다. 운송장이 들어오면 어떤 상태로 바뀌죠? 네, 발송 대기. 맞아요. 발송 대기. 발송 대기 상태로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지금처럼 이 색깔을 띠죠. 그럼 이 색깔이 된다는 거는 대표님들께서 쇼핑몰에 운송장을 전송할 수 있는 단계가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럼 얘는 어디서 하냐면 B 주문에서 그쵸. 9번째 운송장 등록. 아, 죄송합니다. 11번 쇼핑몰 운송장 전송. 여기로 가셔야 돼요. 여기로 가시면 이제 쇼핑몰에 운송장을 전송하기만 하면 끝나요. 프로세스를 보여드리면 참 헷갈리죠. 이걸 받았다가 도매매 주고 다시 받았다가 쇼핑몰 전송하고. 근데 얘를 한 번만 해보면 됩니다. 어렵지가 않으니까 도매매 샤플링 주문 전송 관련해서 보면은 첫 번째 주문 수집, 그 다음에 신규 주문 매핑, 그 다음에 주문 처리. 이 부분에서 발주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운송장 수집, 그러고 난 다음에 쇼핑몰 운송장 전송, 이런 과정을 거치게 돼요. 네, 운송장, 네, 운송장 전송,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주문 수집, 신규 주문 매핑, 주문 처리, 운송장 수집, 쇼핑몰 운송장 전송. 이게 제일 일반적인 쇼핑몰 주문 수집부터 해서 운송장 송신이에요. 어떠한 경우의 수도 없을 경우, 취소도 없고 뭐 고객 클레임도 없고 그럴 경우에. 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이 프로세스. 예. 그 다음 이제 변수가 어떤 거냐면 취소, 반품, 교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취소, 교환, 반품 3대장. 고객 CS의 3대장은 취소, 교환, 반품이에요. 취소, 교환, 반품, 이렇게 3대장이 되어 있습니다. 취소, 교환, 반품. 이거 이외에 있나요? 없어요. 네, 취소, 교환, 반품이 끝이에요. 네, 왜 이게 힘드냐면은 규칙대로 안 해요. 고객들이 그냥 막 보내요. 집에 편의점 택배 써서. 제 택배인 줄 알고 봤더니 반품이고. 일단 취소 먼저 할게요. 샤플링 주문 처리 흐름도를 한번 열어볼게요. 여기를 열면은 샤플링 주문과 관련된 프로세스가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잡혀 있어요. 너무 복잡하죠? 저희가 잘라서 볼 거예요. 어디서 볼 거냐면 여기서 자르겠습니다. 취소는
언제 취소가 되는 거죠? 고객이 주문을 하고 판매자가 발송하기 전 단계가 이게 취소예요. 그러면 당연하겠죠. 운송장 입력까지도 취소를 할 수가 있어요, 고객이. 근데 발송 완료가 된 이후부터는 반품이나 교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발송 준비부터 해서 샤플링에서 인식하는 취소는 여기서밖에 해결이 안 돼요. 발송 준비와 발송 대기에서 취소 접수로 상태를 변경을 할 수가 있죠. 그럼 여기에서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대표님이 매번 자동 클레임 수집을 하시죠. 아까 샤플링 주문 수집에서 이걸 하시죠. 그럼 이걸 해서 샤플링에 지금처럼 자동 클레임 수집을 눌러서 1년 동안을 볼게요.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취소가 쌓여 있습니다. 이렇게 쌓여 있네. 너무 많죠. 취소가 너무 많다. 취소 건만 보면은 샤플링 주문에서 이 부분이 중요해요. 이렇게와 이렇게 나눕니다. 두 가지로. 이 우측에 있는 거는 쇼핑몰에서 수집된 취소 접수 내용이에요. 근데 좌측에 있는 거는 샤플링에서 있는 상태죠. 그러면 대표님 생각에 취소 접수를 샤플링에 수집했으면 얘도 취소로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시죠. 지금부터는 상품과 다르게 주문에서에 한해서 샤플링은 메모 기능만 한다고 보시면 돼요. 메모. 이 취소 접수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대표님이 이 상태와 이 상태를 동일하게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얘는 일단은 발송 처리가 됐는데 취소가 들어온 거예요. 얘를 제외하고 제 일반적인 경우만 보면은 이 건, 이분이 김성땡땡. 취소가 안 된다고 하시군요. 네. 왜 이걸 이렇게 했을까? 이미 발송 처리를 했는데 고객이 취소를 이미 발송을 했는데 저희가 발송 처리만 안 했고 고객이 취소를 걸었어요. 그럼 이 경우에는 대표님이 선택이 두 가지예요. 강제로 발송 처리를 하거나 고객의 취소권을 받아들이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죠. 근데 저는 그냥 발송 처리했어요. 고객한테 전화해서 이 상품 실제로 포장은 돼 있는데 그냥 발송 처리하겠습니다. 받기 싫으시면 수취 거부해 주세요. 표정이 안 좋으셔서 근데 그렇게 되면 택배비를 없어 고객이 지불을 해야 되잖아요. 물건이 가버리면 네. 택배비를 고객이 내게 되잖아요. 이미 냈겠지만 네네. 그럼 그게 결제가 돼버리잖아요. 물건이 가버리면. 네. 그럴 경우는 그러면 거기서도 또 클레임이 들어올 텐데. 예. 감수하죠. 그래요? 예. 아니면 대표님이 두 가지 방법인데 예. 먼저 그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예.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분명히 예. 선생님께서는 그 방법이 더 나으니까 그 방법을 취하신 건데. 저는 전화로 미리 구두상으로 설명을 드리죠. 이 상품 실제로 포장됐는데 네. 송장 처리만 안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발송 처리를 하겠습니다. 말씀드려요. 그럼 고객이 알았다. 아니면 나는 반품하겠다. 네. 그러면 알았다라고 하면 받는 거고, 네. 아니라고 하면은 고객한테 수취 거부 해달라고 하는 거죠. 되셨나요? 그래도 나가긴 예. 나가죠. 그쵸, 나가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거죠. 수치검은 어려운 물건 아예 안 내보내야 그 방법은 없어요? 예, 없어요. 그게 없는 거예요? 네. 안 내보내는 방법은 왜냐하면 대표님이 재고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돼요. 근데 대표님은 도매매 판매자한테 전화를 해서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쉽지는 않죠. 저게 해외 상품이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요. 국내도 마찬가지예요. 네. 고객 전달되는 체계가 좀 필요하네요. 그건 도매매 문의를. 그거를 네. 가기 전에 소비자가 보내지 말라고 했는데 예. 보내놓고 수치 거부하러 가는 거는 예.
아니죠. 그거는 공급사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온라인은 실시간인 거잖아요, 대표님. 그러니까 고객이 언제 취소를 걸지는 몰라요, 저희가. 맞죠? 예. 그러니까 저희는 그리고 네. 제가 묻고 싶은 거는 네. 좀 일단 그 저기 뭐야 취소를 했어요. 예. 우리는 이제 소비자가 취소한다는 걸 알았잖아요. 예. 근데 이게 상품을 보니까 지금 뭐 발송 전이니까. 예. 그렇지. 발송 전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바로 물론 내가 갖고 있으면 발송 안 하면 되지만 네. 예. 이제 그 공급처에다가 얘기해가지고 예. 보내지 말라. 예. 그런 그 신속 전달 체계가 필요하다 이거죠, 제 얘기는. 그거는 도매매를 통해서 하실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반대로 물어보면 대표님이 공급사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택배 물량이 500개가 넘어가요. 이미 포장이 돼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취소건을 찾아서 취소 처리를 한다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공급사도 해보고 판매자도 해보고 두 가지를 해봤을 때, 물론 해주는 데도 있어요, 대표님. 근데 맞다고. 예, 근데 대부분이 네? 되게 싫어하고 싫어하는데. 예. 이게 어차피 비즈니스인데 싫어하는 거잖아요. 하지 말아야지 이런 거. 예. 취미생활이라면 튕겨서 나오죠. 취미생활 예. 하시는 걸 위하는 운송비는 내가 부담해. 비즈니스인데 수치업으로 한 거죠. 비즈니스인데 그 사람은 예. 이 택배가 너무 많은 거야. 예. 그 중에서 하나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미 발송했신다라고 그냥 공급사는 얘기를 해본다는 한 거지. 사람이 아니요, 내가 수치거부는 배송비가 안 들어가요. 그냥 튕겨 나가는 거니까. 그렇게 안 그렇게 하는 하는 게 거야. 훨씬 편하고 예, 그게 아니면 안 내가 하는 서비스를 건데. 하려고 해야 되는데 도매매도 그렇게 해주면 공급사는 그렇게 안 하는 게 좋다. 잠깐만요. 정리를 해드리면 한 분씩만 질문을 해주시는 게, 그러니까 저는 설명을 드리는데 대표님이 하신 말씀이 옳아요. 근데 실제로 실내에서는 그게 안 된다. 예, 현실에서는 저희가 이상을 꿈꾸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안 되는 주의점을 말씀을 드린 거고, 그렇지 않은 공급사도 있다. 그리고 수치 거부했을 땐 배송비 주체가 누가 되냐? 수치 거부할 때는 배송비를 물질 않아요. 대부분이 튕겨 나가니까. 그래서 고객이 수치 거부하면 고객도 책임 없고 그냥 판매자한테 가는 거죠. 예, 그냥 다시 돌아가요. 네, 수치 거부했을 때 다시 돌아가요. 예, 그게 없습니다. 그냥 수치 거부하니까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택배회사 손해인 거네요. 네,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받는 데도 있고 한데. 소비자 네, 배송료 부담은 없어도 네, 결국 우리가 주문한 사람은 네, 사람이든지 예, 그 공급사 네. 누가 예. 그 배송료를 부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보통 대표님이 부담하시게 될 경우가 커요. 왜냐하면 공급, 네. 배송료는 지금 근데 튕겨 나가니까. 요즘 뭐 6,500원이니까 예. 별거 아닌데. 예, 그건 이제 대표님 공급사에 따지세요. 예, 공급사에. 그러니까 대표님 말씀이 옳은데, 그러니까 저는 설명을 드리는 게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대표님들께서 당황하지 말라. 예, 그게 첫 번째고, 일단은 여기서 끊고 이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네. 수치거부를 해라고 예. 쿠팡에서 구매를 했어요 제가. 예, 예. 근데 수치거부를 해라 해서 수치거부 하려고 준비 중인데 예, 예. 그 택배 업체에서 그냥 물건 놓고 갔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반품을 하려고 하니까 5,000원 왕복 그 배송비가 들더라고요. 네. 저희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사례가 너무 많아요, 대표님. CS는 제가 지금 정상적인 구조를 한번 설명드리고, 네. 이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CS 사례가. 그나마 정상적인 걸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왜? 택배사도 다르고 공급사의 정책도 달라요. 어떤 데는 반품도 안 받아요.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죠. 그럼 대표님은 또 그런 프로세스를 만드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매매 문의를 하시는 게, 왜냐하면 공급사마다 달라요, 정책이. 나는 반품을 이건 받아주는데 이건 안 받아준다. 아예 반품 안 받아준다. 혹은 친절하게 교환이면 선출고 해준다. 그런 데도 있는데, 그거는 다른 거죠. 그쪽 공급사의 정책인 거예요, 대표님. 그나마 저희는 그냥 정상적인 구조를 보는 겁니다. 근데 그 정책을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 이전에, 그러니까 저희가 취소를 들어왔을 때 샤플링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셔야 되잖아요, 대표님.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10분만 쉬었다가 시간 할게요. 네, 저 3시 1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네.